반갑습니다. 최승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예고를 해드렸듯이, 자,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가 여러분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분산이, 지금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생존 경제잖아요. 생존은 분산입니다. 몰빵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이 리스크는 반드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 있지만, 하이 리턴이 안 되면요, 하이 리스크는 바로 죽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리스크를 피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어갈 수 있는 경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시기별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떤 게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은 크게 어떤 게 있고, 이 자산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주식,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요, 여러분, 어떤 자산이 크게 5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분류해보면, 내가 여러분 예를 들면 1억이 있거나 아니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 재산을 갖다 투자하기 위한 자산은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자산의 5가지 형태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대표적인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자, 전형적으로 위험자산으로도 분류되고 자본주의 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로 주식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요. 자,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있습니다. 단일 시장으로는 아마 제일 큰 시장일걸요. 바로 채권 시장이 됩니다. 자, 채권 시장이 있겠고요.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한국 사람들의 자산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자산 비중에서 제일 큰 거 부동산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요거 말고도 또 자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네 번째. 그럼요. 실물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유라든가 최근에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원유라든가 금이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또 실물 자산은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원유 성격과 금의 성격이 굉장히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실물 자산이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제일 좋은 자산입니다. 제일 좋다는 표현보다 모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바로 돈, 현금이죠. 현금 어디다 넣어놔요? 예금, 은행 통장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여러분 왜 몰빵 투자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금방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뭐죠? 경기 순환 곡선이죠. 여러분, 경기는 왜 순환할까요? 아주 쉽게. 경기는 지금 우리 여러분 경기가 어떻다 그래요? 되게 나쁘다 그러죠. 근데 경기가 되게 나쁘지만 누구든지 다 결국은 뭐 한다? 회복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요. 시장 경제 체제가 존재하는 한 경기는 회복됩니다. 지금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도요,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경기는 회복됩니다. 왜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여기는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거든요.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말은요, 소비하는 사람이 적다 많다. 그럼요. 소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생산도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사람들은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물건을 많이 사고 소득이 늘어나서,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수요. 우리 수요는 디맨드니까 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요가 당연히 뭐보다 많을 때입니까? 공급보다 많을 때죠. 자,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건 가격은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물가가 뭐 하겠습니까? 높죠. 자, 두 번째,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들은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설비 투자해갖고 기업 설비를 늘려나려고 그러죠. 그러면 돈을 빌려 쓰려는 기업은 많은데 저축해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자금난이 뭐예요? 심해지겠죠? 그러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왜 다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경기가 굉장히 과열됐다니까요. 미국이란 커다란 경제 규모가 거의 10년간에 4%, 5%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돼요? 골이 깊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자, 물가가 높습니다. 금리도 높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돈을 갖고 있으면 이제 소비하고 싶어진다. 점차 소비가 싫어진다. 소비하기 싫죠. 왜? 간단한 겁니다. 물건 가격이 비싼데 물건 사고 싶겠어요? 안 사죠. 금리가 높습니다. 은행에다 예금해도 이자를 왕창 주죠. 그럼 여러분이 돈 갖고 있으면 소비하겠어요? 이제 저축하겠어요? 저축.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점차 수요가 뭐예요? 줄어들죠. 수요가 줄어드니까 경기는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나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경기 저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경기 저점까지 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수요가 없죠. 수요보다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많은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물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물건 사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죠? 물가는 떨어졌겠죠? 자, 여러분 이때는 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경기가 나쁘니까 사람들 지갑을 풀겠어요? 지갑을 닫아요? 지갑을 닫죠? 그럼 지갑 닫고서 지갑 꼭 넣어갖고 집안에 금고에다 넣어놓고 벽지를 돈으로 바릅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디다 집어넣겠어요? 은행에다 집어넣겠죠. 그럼 은행은 돈이 넘쳐나요. 근데 기업은 설비 투자하려고 그럽니까?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아무 기업도 설비 투자를 안 하니까 돈 빌려 쓰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은행은 돈 빌려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은 많지만 돈 빌려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 이자 비싸지겠어요? 싸지겠어요? 싸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금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A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경제 실력을 한번 봐보자고요. 자, 여기 제일 좋을 땐 무슨 시점? B 시점이라고 그러고요. 자, 여기는 무슨 시점? 경기가 막 나빠지고 있습니다. C 시점이고요. 자, 여기는 무슨 시점이 되겠습니까? 경기가 아주 최악의 침체단죠. D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몇 가지에 투자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했잖아요. 몇 가지?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 현금. 말도 잘하죠? 자, 이 5가지 자산 중에서, 자, 우리 포인트마다 어느 거의 비중을 제일 높여야 될지를 한번 선택해 봅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경제 정답. 우리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쉽지만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A 시점에서, 자, 우리 저 5가지 자산 중에서, 자, 나는 어디에다 투자해보겠다. 자, 꼭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랬다. 앞으로 경기가 엄청 좋아질 것 같다. 말하면 뭐 하겠습니다. 그럼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야죠. 왜? 주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은 여러분 경기를 갖다 뭐 한다? 선행을 하죠. 그래서 주가는 경기를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일반적으로 6개월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원래는 옛날에는 6개월 선행한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굉장히 가까워졌는데요. 어쨌든 주가라는 건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경기에 앞서는 지표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가 정점에 오르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게 나중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우리 이게 실물 경제가 이렇게 갔다면 주가는 요거보다 이렇게 앞서서 갑니다. 오케이? 주가는 뭐가 된다? 요거보다 좀 앞서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물 경제가 요때가 딱 됐을 때 자 뭐예요? 주가를 갖다가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앞서가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래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앞으로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엔 여러분 당연히 뭐를 사야겠습니까? 주식 비중이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주식만 놓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또 뭘 사야 되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공장을 조금 짓는다 많이 짓겠어요? 앞으로 많이 짓겠죠? 사무실도 조금 돌아가겠습니까? 팍팍 돌아가겠습니까? 팍팍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자 공장도 늘리고 사무실도 늘리려면 여러분 뭘 사야겠어요? 토지에 대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토지 수요가 늘어나죠. 땅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여러분 뭐를 갖다 잽싸게 구매하셔야겠습니까? 부동산도 사셔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기본적인 뭐예요? 자산 가치가 올라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요 50년 동안 경제가 쭉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여러분 항상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주식과 부동산의 비중을 높여야겠죠. 또 여러분 나는 그러나 부동산 이거 너무 느려 답답해. 이거 사갖고 언제 팔고 언제 그러면 여러분 너무 답답한 사람 여러분 뭘 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엄청 올랐다 엄청 떨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나와 있죠. 실물 중에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원유 사시면 되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원유가 얼마 전까지 몇 불이었어요? 40불이었죠? 몇 불까지 튀었습니까? 경기 좋을 때 150불까지 튀었죠. 그죠? 한 번에 몇 배 치고 올라갑니까? 4배 치고 올라가는데 6개월도 안 걸립니다. 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것은 또 뒤에 배우겠지만 원유라는 거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원유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원유를 공급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땅 파면 됩니까? 바로바로? 손으로 땅 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거대한 시추 설비를 놓고서 시추선을 갖다 놓고 원유를 파들어 가야 되죠. 그러면 원유 공급을 하려면 몇 년이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원유를 공급 못 해주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늘어나니까 가격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원유의 특성을 알고 있다라면 그래 경기가 앞으로 대단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됐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 부동산과 주식과 원유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되죠. 이게 여러분 A포인트에서 가져야 될 겁니다. 자, 반면에 B포인트 왔습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이제? 경기가 아주 최고의 정점입니다.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서 난리예요. 백화점마다 매출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린다고 그럽니다. 오케이? 나라마다 여러분 호황으로 미쳐 날뜁니다. 오케이? 사람들이 아파트 넓혀가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뭘 하셔야겠습니까? 그때 나도 아파트 넓히고 같이 주식 살까요? 경기 한참 좋을 때 집에다 돈 쌓아놓고 벽지에다 돈 바르시게요? 아니에요. 치매 걸리신 노인도 아니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 자, 이때 뭐 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자, 여러분 아주 쉽잖아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주식은 사시면 안 되죠. 주가 비중은 줄여야죠. 왜? 앞으로 경기는 나빠질 테니까 주가는 뭐 할 확률이 높습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죠. 원칙적으로 부동산도 좀 여러분 비중을 낮춰놔시겠죠. 왜? 이땐 여러분 뭐 하는 사람보다 이제 자 사무실에 갔다 얻겠어요? 안 얻겠죠. 공장 질러서 딴 사겠습니까? 안 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 원유 파셔야죠. 그럼 이땐 여러분 포인트 나왔잖아. 금리가 높습니다. 뭘 사셔야겠어요? 당연하죠. 금리가 높으니까 채권을 사셔야죠. 이땐 채권이래 여러분. 채권은 취해사라는 권투고요. 채권을 사셔야 됩니다. 왜? 채권을 사셔야죠. 앞으로는 금리가 뭐 해지겠습니까? 낮아지죠. 지금이 금리가 뭐 할 때야? 제일 높을 때죠. 지금 채권을 확 사들여 놓으셔야죠.
그럼 미리 그 채권을 갖다 높일 때 사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채권 수익률은 확정돼 있잖아요. 뒤에 배우시겠지만 채권은 사는 순간 채권 수익률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 채권을 사셔야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자기 재산을 갖다가 내가 감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알아서는 절대 이런 위험의 시대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C시기가 왔습니다. 뭘 가셔야겠습니까? 자, 이 C시기가 왔어요. 5가지 중에 뭐 가지셔야겠어요? 주식 하실래요? 경기 박살나고 있습니다. 채권 하실래요? 채권 금리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하실래요? 경기 더 나빠질 텐데. 오케이? 뭐 가지셔야겠습니까? 그럼요. 이때는 실물 자산 중에서 대표적인 무슨 자산? 안전자산을 가지셔야죠. 왜? 이때는 경기가 어디까지 침체될지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오 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때는 하면 온갖 경제 위기론이 나옵니다. 마치 내일 지구가 망할 듯이 다시는 자본주의가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팽배하던 시기. 오히려 이때보다 이때라니까요. 끝을 모르고 떨어질 때요. 그럼 이때는 무슨 자산? 안전자산을 가져가셔야죠. 전형적으로 뭐가 돼야 됐습니까?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가지셔야죠. 왜? 경기가 뭐예요? 끝없이 불안해지니까. 그럼 이럴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실물자산의 비중을 높여나가야죠. 경기가 불안할 때.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요, 흉년이 닥치고, 오케이? 외적이 침입해온다 그러면 다 금사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물려줄 때 뭐 물려줬어요? 금반지, 금패물 물려줬습니다. 그분들이 다 금 언제 사셨는데요? 외적이 쳐들어온다. 6.25래. 오케이? 그럴 때 사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대로 하셔야죠. 자, 이제 마지막. 요번엔 하나 맞춰봅시다. 우리 경기가 이제 진짜 바닥으로 갔습니다. D. 경기가 최고로 침체됐어요. 이때 뭐 사셔야겠습니까? 아직은 주식은 이르죠. 주식은 여러분 뭐가 돼요? 좀 더 이제 경기가 회복될 시점에 사시면 충분하겠죠. 그죠? 부동산도 여러분 회복되는 시점이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뭘 가지셔야겠어요?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럼요. 왜? 여기 딱 써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하락한다. 우리 무슨 상태입니까? 무슨 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이거 중학생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무슨 가치? 자, 우리 중학교 때도 여러분 다 배우시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자, 실물이 좋아요? 화폐가 좋아요? 물가가 왕창 오르고 있습니다. 뭐에 선호하겠습니까? 실물 선호하죠. 거꾸로 물가가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락하죠. 그럼 이때 뭐를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보면 뭐 하겠습니까? 현금 비중과 무슨 비중? 예금 비중을 늘려나가야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예금할 돈이 없다. 그럼 제가 말씀드려야죠. 이때는 뭐를 해야 된다? 부채를 줄이는 게 생존의 제1결함이 되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을 붙였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5대 자산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어느 건 하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자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어느 시점이라고 말하기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제를 봤을 때 최소한 지금 우리 경제가 A나 B 시점은 아닌 것 같죠? 이 시기로 보기는 어렵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게, 아, 최근 이 시기에서는 그래도 비중을 어느 쪽으로 가겠구나. 모아놓으면 비중을 좀 줄여나가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 가지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환 주기는 5년 주기설.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5년 주기설이에요. 10년 주기설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더 큰 주기설, 뭐 50년 주기설이 있는데, 50년 주기설은 우리가 뭐 크게, 앞으로 50년 어려워요. 자, 여러분, 저는 어려워요. 자, 우리 선생님께는 한 100년, 그러니까 50년 주기설도 한 2번 하실 것 같은데, 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하는 거는 이런 그다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자산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한번 주식 한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주식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 주식해서 많이 깨지신 분도 계시고요. 주식에서 번 돈 사람보다 여러분 깨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주식에 깨지신 분도 많고 또 주식 전문가도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처음 주식을 접하시는 분이나 아니더라도 우리 한번 원칙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원리, 원래. 언제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고 앞으로 기대가 높은 시점은 충분히 투자 비중을 높여나가고, 그렇지 않을 땐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춰나가야 되는 거. 이거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뭐냐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풀어나가 보자는 거예요. 원칙에 돌아섰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을 무너뜨리면 우리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식게임 시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들은, 자, 우리 부자분이 있고 가난한 분이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권투는 여러분 체급별로 하죠. 뺀떡급은 뺀떡급끼리 싸웁니다. 그죠? 헤비급은 헤비급스라고. 주식은 그러지 않죠. 왕초보랑 최고의 투자가랑 동일한 조건으로 붙습니다. 근데 어떤 왕초보도 내심 자기가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렵고 무모한 게임을 도전하는 이유는 원칙이 안 서 있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럼 이 원칙은 뭐가 되느냐? 부자들은요, 여러분 뭐 하느냐?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정말 가난한 건 가난한 사람이 지시죠. 왜? 가난하다는 표현보다 우리 무슨 투자라는 표현이 좋겠어요? 정말 개미 투자가, 아주 소액 투자가, 일본어로 아주 소액 투자가를 마바라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1,000만 원 들고 왔어요. 자, 여러분 1,000만 원 들고 온 분이 50만 원 먹으려고 주식 투자합니까? 아니죠. 1,000만 원 들고 와서 1,000만 원 먹으려고 그래요. 100% 수익률을 내는 걸 목표로 싸웁니다. 이것처럼 무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분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100억 들고 와갖고요. 은행 이자가 3%면요. 야, 은행 이자보다 조금만 더 먹자. 5% 먹으면 먹고 나갑니다.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이거 명확관화한 거죠. 이분들 주식 사도 한 종목 안 사죠. 골고루 여러분 분산 투자하십니다. 그죠? 이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한 종목에 몰빵하죠. 이분들 기껏 분산 투자한다는 게 브라질 펀드 들고 인도 펀드 들고 러시아 펀드 들고 중국 펀드 들었어요. 그리고 분산 투자했대요. 알고 보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브리스 펀드에다 다 몰빵 친 거죠. 그게 왜 분산 투자입니까?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시 한번 우리 원리로 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들어갔을 때 비중을 언제 어떻게 가져나가고 어떻게 최소한 생존할 것이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맨날 무슨 투자한다고 그럽니까? 가치 투자한다고 그러죠. 진정한 가치 투자가 뭐냐는 거죠. 우리 워린 버핏 같은 가치 투자 못합니다. 버핏 뭐 했어요? 진짜 좋은 회사, 숨어진 진주를 발굴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돼요? 그 회사를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그 회사 정보 얻어야 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반인이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언제 다른 회사 가서 일일이 다 조사합니까? 우리가 다른 회사 가면 그 회사가 고급 정보 우리한테 줍니까? 여러분 하나는 펀드 매니저, 투신사의 펀드 매니저가 찾아왔을 때랑 여러분 소액 투자가 개미 투자가 와서 정보 달라고 했을 때 그 회사가 똑같은 정보 주겠습니까? 공시만 믿고 주식 투자할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우리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커다란 대세 흐름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게 적절한 배분에 대한 주식을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미래에도 장기적인 전망이 쌓여나갔을 때 진짜 부자가 되고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 우리도 가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냐? 가치 투자란 거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로 먹는 거예요. 선생님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자, 우리 먼저 가격은 뭐가 되죠?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가치는 뭐에서 결정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도 냉장고가 있고 북극에도 냉장고가 있고 자, 아프리카에도 냉장고가 있고요. 북극에도 냉장고가 있습니다. 어느 냉장고가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북극의 냉장고. 예? 어느 냉장고가 비싸겠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냉장고가 비싸겠죠? 정신이 우리 화이팅! 오케이? 시청자 여러분 힘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분 냉장고 훨씬 더 비싸겠죠. 왜? 수요가 더 많으니까. 북극 냉장고가 싸겠죠. 수요가 적으니까. 하지만 두 냉장고가 똑같으면 여러분 뭐는 똑같은 거예요? 가치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어요? 북극에 있는 냉장고를 아프리카 갖고 오면 수요가 늘면서 돈을 벌겠죠. 쉬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야, 그 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은 맨날 지겹도록 듣는 겁니다. 지겹도록 듣는 거. 뒤로 가보시면 자, 바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퍼죠. 우리 퍼 지겹도록 들었다는 얘기는 거꾸로 지겹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죠. 자, 퍼란 개념 혹시 처음 보시는 분 계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먼저 이 주당순이익이란 개념이 있어요. 자, 3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주당순이익은 earning per share인데요. 자, 여러분 제 영어 발음이 좀 원만하지 않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arning per share라는 건 어려울 거 없이 주식이 하나 있으면 그 주식에서 발생되는 이익입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샀는데 이 일주가 1년에 500원 번대요. 그럼 EPS가 500원입니다. 쉽죠? 자, 내가 동국제강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 한 주가 1년에 30원 번대요. 그럼 EPS가 30원입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뭐가 되느냐? EPS를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눠준 겁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뭐 아무 회사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가 있느냐? 자, ST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ST라는 회사가 오늘 주가가 5만 원이에요. 다시 ST라는 주식을 갖다가 한 주 살려면 오늘 시장에 가서 얼마 주고 사야 된다? 5만 원. 그럼 주가는 얼마지 않습니까? 5만 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한 주가 샀을 때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다? 5천 원이다 이겁니다. 그럼 퍼는 얼마죠? 그래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10입니다. 그럼 이 10이라는 의미는 뭐가 되느냐? 이 주식을 사면 1년에 얼마씩 벌어준다? 5천 원. 그럼 본전 뽑으려면 몇 년 걸린다? 10년. 끝이에요. 내가 투자한 돈만큼 돈을 더 벌려면 몇 년 걸린다? 10년.
이게 무슨 개념이다? 퍼 개념입니다. 그러면 퍼가 20이라는 건 뭐가 돼야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본전 뽑으려면 몇 년 걸린다? 20년. 자, 퍼가 5입니다. 본전 뽑으려면 몇 년 걸린다? 5년. 그러면 자, 우리 친구, 우리 선생님, 고퍼주가 좋아요? 저퍼주가 좋아요? 그럼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주식이 100이에요. 그럼 퍼가 100이라는 건 본전 뽑으려면 몇 년 걸린다? 100년 걸린다. 그러면 이런 주식은 좋은 주식이다, 나쁜 주식이다? 나쁜 주식이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비싼 이유는 꼭 퍼가 아니라 뭐다? 앞으로 미래 동안 미래 성장 가치가 아주 크다든지. 그죠? 오케이?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아주 뭐 대단한 발명 특허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기대가 된다든지. 원유를 팠는데 그 밑에 석유가 미친 듯이 있다든지. 그럼 여러분 뭐예요? 고퍼라도 주가가 비쌀 수가 있겠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이 주식 투자할 때는요. 이런 주식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거꾸로 뭐 하는 주식입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는 주식이죠. 이거 여러분 로또예요, 로또. 제가 여러분 지금 무슨 경제? 생존 경제죠. 생존은 분산에 있습니다. 몰빵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몇 번 하면 결국 죽습니다. 도박 가서 홀짝 해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한 번만 틀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기본에 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건들지 마셔야죠. 그런 거 안 해도 저퍼주 우리 살 거 많습니다. 종목도 수백 종목이고요. 살 거 많습니다. 퍼가 2다. 어때요? 매력적이잖아요. 왜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2년만 있어도 뭘 뽑을 수 있어요? 본전을 뽑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주식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될 때는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개별 기업이 아니라 거꾸로 종합주가지수도 뭐가 있겠어요? 퍼가 있겠죠. 그 퍼가 높을 때 투자하셔야겠습니까? 낮을 때 투자하시겠습니까? 낮을 때 투자하셔야죠. 그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주식에서 드릴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퍼가 낮을 때 주식 비중을 높여라. 다시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퍼가 낮을 때 주식 비중을 높여라요.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개념이 있느냐?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주가. EPS를 뭐로 나눠준 거다? 주가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 7%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식을 사면 1년에 몇 프로를 먹을 거다. 7%를 먹을 거라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니얼, EPS가 뭐예요? 주당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개념이에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이 기대 수익률 개념은 자, 뭐가 되겠습니까? EPS를 주가로 나눠준 개념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딱 나왔죠?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기대 수익률이 7%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죠, 당연히. 기대 수익률은 뭐 한 게 좋겠습니까? 높은 게 좋죠. 그러면 자, 기대 수익률은 7%예요. 이 주식을 샀을 때 기대 수익률은 7%인데 자, 시중 금리는 10%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자, 은행에다 예금하셔야겠어요? 주식 사셔야겠어요?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식 예금하셔야죠. 이게 이자가 더 높으니까. 자, 거꾸로 은행 예금 넣었더니 2%입니다. 이제 예금하셔야겠어요? 주식 하셔야겠어요? 주식. 그럼 되게 쉬운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식 투자 언제 하자? 금리는 뭐하고? 낮고. 퍼는 뭐 할 때? 낮을 때. 금리도 낮고 퍼도 낮을 때 주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봐서 적정한 시점에 물론 주식을 갖다 계속 가져가셔야죠. 어느 정도 자기 자산의 비중을 갖더라도 자기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갖다 어느 정도 높여나갈 때는 금리도 낮고 퍼도 낮을 때 주식 자산의 비중을 높여나가면 큰 무리 없이 자기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가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오케이? 이겁니다. 이거 하나 더 자세하게 바라보시면 재밌는 거죠. 거꾸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가는, 자, 기대 수익률은 7%고요. 자, 예금 이자는 2%다. 뭐 한다고 그랬죠? 주식한다고 그랬죠. 이게 12%입니다. 그럼 뭐 하셔야겠어요? 예금하셔야겠죠. 똑같이 7%다. 그럼 주식하셔야겠어요? 예금하셔야겠어요? 어느 가 되겠어요? 그럼요. 예금하셔야겠죠. 왜? 주식보단 예금이 뭐하니까? 안전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일반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이 금리보다 2% 정도 더 높으면 무슨 투자한다? 주식 투자한다. 2, 3% 정도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거까지 모르시더라도 이거 까먹으셔도 돼요. 제가 또 설명드릴 테니까. 결론은 이미 나왔습니다. 언제 우리 주식의 비중을 확 높이자? 주가, 뭐하다?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낮고, 금리도 낮고, 모두 낮을 때, 퍼도 낮을 때. 금방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 뭐 있습니까?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를 한번 바라보죠. 삼성전자 퍼가 16.1배다. 이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은 자,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몇 년 갖고 있으면 다시 원금만큼 돈이 들어온다. 몇 년? 16년. 자,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 몇 프로를 했어요? 6.2%. 자,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금리가 10%예요. 삼성전자 주식 사야 돼요? 예금해야 돼요? 예금.
자, 이자가 없는 미국처럼 제로금리입니다. 예금해야겠어요? 주식 사야겠어요? 주식. 되셨죠?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내재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비싸다 싸다라는 거 가치를 어느 정도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변해나가지만 가치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아니 모든 사람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알죠. 근데 이거 갖고 어떻게 우리 주식. 자, 여러분 역사가 보여줍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거 가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이전까지 저가 갔던 겁니다. 우리나라 이전까지 예름 흐름입니다. 그래서 12개월 예상 퍼라는 것과요,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한번 움직인 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자, 요 시점입니다. 퍼가 얼마였어요? 13쯤 됐죠? 무슨 퍼시 됩니까? 저퍼예요, 고퍼예요? 고퍼. 그럼 기본적으로 안전해요, 위험해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가가 뭐가 됐습니까? 주가도 기본적으로 떨어졌죠. 그러다가 여러분, 자, 요런 채로 하다가, 요거는 여러분, 요건 특이한 구간이었는데, 요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언제가 있었냐면요, 우리 그 카드 부실 대란이 있었죠. 그 카드 부실이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되면서 다시 안정적인 저퍼로 간 시대예요. 자, 요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고퍼예요, 저퍼예요? 자, 저퍼죠. 자, 여러분, 퍼가 뭐가 되겠습니까? 6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때 주식을 사면 몇 년이면 본전 뽑는다? 6년. 대단하죠? 그럼 여러분, 이때 딱 보고 하나만 더 보시면 되겠죠. 뭐? 이때 금리가 여러분 아주 높지 않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주식 비중을 늘리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무슨 종목을 잘한다고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뭐 건실한 기업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스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올라가죠. 그죠? 퍼도 올라가고 있지만 코스피 주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올라가죠. 자, 여러분 이때가 우리나라 주가가 제일 뭐였어요? 높았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퍼가 얼마 나왔어요? 13.2가 나왔죠. 그럼 거꾸로 13.2년이 있어야지 여러분 뭐가 된다? 본전을 뽑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한번 딱 봐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2003년 4월을 한번 바라봅시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기본 퍼라는 거는 아까 거랑 조금 다른 거. 이거는 지금 그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 퍼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2003년 4월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주가가 600이었을 때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뭐예요? 쌀 때죠. 그러니까 주가 600.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주가가 얼마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식은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서 주식 비중을 늘리자. 뭐하고 뭐? 퍼하고 뭐예요? 금리. 두 개만 보자고 그랬죠. 이때 퍼를 한번 봐보세요. 퍼가 얼마다? 7.17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어요? 7년이면 원금을 뽑을 수가 있어요. 느낌상으로도 어때요? 나빠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퍼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퍼는 7.17인데 자, 주가 수익률 바라보면 13.95%입니다. 그럼 여러분 돈을 넣어놓으면 1년에 한 주식 넣으면 14%씩 먹는 거죠. 근데 이때 금리는 얼마다? 4.6%입니다. 여러분 금리 채권 사셔야겠어요? 주식 사셔야겠어요? 주식. 이때는 여러분 무슨 비중을 늘릴 때입니까? 주식 비중을 늘릴 때예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지만 또 이렇다고 주식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많든 크든 그 돈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0억이든 10억이든 오케이?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적은 돈을 분산 투자하지 못한 사람은 큰 돈도 결코 분산 투자를 못합니다. 자, 반면에 이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7년 10월이라고 한번 가볼까요? 자, 주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2000포인트 아닙니까?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퍼가 얼마다? 18이다. 그럼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원금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돈만큼 벌으려면 몇 년 걸린다? 18년.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자, 주가 수익률이 뭐가 되겠어요? 5.49. 근데 이때 국공채 금리가 얼마다? 5.4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실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이건 국고채고요. 실제 회사채는 이거보다 금리가 더 높단 말이에요. 회사채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쨌든 금리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자, 주식사나 가장 안전한 국가의 금리사나 어느 게 여러분 똑같아요? 둘 다 똑같죠. 그러면 바보가 아니라면 불안한 주식 사겠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사겠습니까?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뭐의 비중을 늘렸겠어요? 채권. 그러면 최소한 이때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 비중을 줄여야죠. 여러분 이때 뭐 하고 있겠습니까? 남들 다 난리 났어요, 여러분. 드디어 주식할 때다. 오케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두 닦기들이 주식 샀니 팔았니 하고 예칠 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중국의 농공들이 주식 살라고 줄 서 있을 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겁니다. 다 주가의 거품에 들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식을 팔고 채권의 비중을 늘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리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지금은, 제가 주가가 지금은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을 갖다 보여드릴게요. 뭐, 이건 객관적인 거니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평가가 주가가 얼마다? 한 1350포인트 가 있습니다.
저희 1350포인트 정도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월요일날 보실 텐데 이게 제가 찍은 게 월요일보다 조금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차이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펀은 얼마다? 13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 수익률은 7.6%예요. 근데 국고채 금리는 3.78%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예요? 기본적으로 펀은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고퍼예요. 굉장히 낮은 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펀을 바라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주가가 1300포인트, 야 2000포인트까지 갔는데 지금 1300이면 싸지. 이건 여러분 올바른 가치 투자의 방법은 아닙니다. 왜? 주가는 제가 뭐 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의 펄을 보셔야 돼요. 펄은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주식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올랐을까요?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금 몇 프로예요? 2%고요. 국고채 금리는 3.78%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금리가 워낙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갔어요. 이거보다 전형적으로 뭐라 그래요? 기업에 잘 될 거라는 기대는 높지 않지만 금리가 낮아서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주식으로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 전형적인 우리 신문에 보면 맨날 뭐라고 나와요? 무슨 상태? 유동성 장세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유동성 장세.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기업이 지금 최근 좋다라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동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업이 어떠냐라는 거에 다른 징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기업이 우리나라 지금 특별히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앞으로 미래 엄청 잘 될 거라고 믿는 신분 별로 없죠. 회사마다 다 구조조정하고 난리 났죠. 지금 그럼 주가 가는 건 바로 뭐의 힘 때문이다? 금리의 저금리의 힘입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금리가 되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주가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유동성 장세에선 특히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을 당연히 줄여나가셔야죠. 그거 못하시면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에. 그리고 최소한 지금이 주식이 아주 좋은 적기는 아니다. 만만치는 않은 장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죠. 지금 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주식을 어떻게 하자. 뭐 지금 주가가 폭락하니까 팔아라 이 뜻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다만 전체 큰 시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큰 주제에서 여러분 이 주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해야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올라가다가 다시 W자형으로 갈지 몰라요. 경기가 순환하다가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죽는 거. 그래서 간신히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더블딥이라고 그러거든요. 더블딥, 두 번 깊게 파였다. 그래서 W자형 경기라고 합니다. 원래 미국에서 1990년대 이런 거예요. 더블딥 밟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더블딥이 될지 아니면 일본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갔다가 그냥 죽어버릴지 이건 뭐예요? L자형 경기 침체라고 그러죠. 아니면 팍 죽었다 팍 살았다 팍 죽었다 팍 살았다 팍 죽었다 팍 살았다. 우리 뭐였어요? IMF 때 팍 죽었다 팍 살았다 팍 죽었다 팍 우리 특기였죠. 이거 뭐예요? V자형 경기라고 그러죠. 제일 좋은 건 부드럽게 가는 U자형 경기가 제일 만만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최소한 우리가 한국 경제 모르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A나 B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C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병원에 가 있어야죠. 병원에. 그럼 최소한 우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거죠. 그럼 이 시기에서는 주식 비중을 높인다 낮춘다. 기본적으로 높이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최근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금리에 더욱더 민감한 시기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고 가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큰 주제 여러분 말씀드린 거는 다시 한 번만 우리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5가지 자산에 자기의 돈을 분산 투자할 수 있다. 그 자산은 많든 적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억, 200억 가진 사람만 우리 주식 분산 투자하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못 담아 본 사람은 10억, 100억이 돼도 10억, 100억이 안 되고요. 아예. 거의 안 되고요.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게 있죠. 왜? 자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자기한테 더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건 제가 가르칠 목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자산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게 훨씬 100만 번 중요하지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은 하나가 아니라 주식, 부동산, 채권, 실물, 그 다음에 현금 이 5가지가 있다. 근데 이 5가지의 비중을 같이 가져가되 늘렸다 줄였다라는 건 커다란 경기 순환을 보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 주식을 공부했는데 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언제 비중을 높여나가야 된다. 뭐를 보고 하나 퍼와 금리를 보면 된다. 퍼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실적이에요. 실적이 어떤지
이 주식을 사면 돈을 얼마나 벌 건지, 그 다음에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를 따지자. 즉 주가는 중요하지 않다. 퍼와 금리를 보고서 주식 비중을 갖다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나가자.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강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부동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